지난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은행주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7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은행주가 랭크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슈 돋보기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언급한 대로 은행주들이 수혜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좀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대주다 이랬을 때 바로 뭐 주가가 오르느냐 또는 올랐다가도 더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느냐 네. 그렇지는 또 않거든요. 그런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은행주에 주목할 수밖에 없냐. 네. 뭐 올해 정시가 뭐 기대대로 그렇게 화랑 상태 불마켓은 또 아니고 네. 이른바 베어마켓이거든요. 이런 베어마켓, 베어랠리에서 그래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은행주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기대했던 거 200%, 300% 주가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두가 바라는 거죠. 그쵸. 하지만 이렇게 증시가 힘겨울 때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행주다. 그런 이유는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이런 안정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심지어는 분기당 배당도 하고 있는 것이 은행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쏠쏠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려운 시기에 양호한 실적도 있고 높은 배당 수익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매력도가 그만큼 높아진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4대 금융지주 그러면은 우리, KB, 신한, 하나 이렇게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의 고민은 어디다 그럼 투자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지금 뭐 증권사의 이런 분석들은 내용들을 보면은 네. 어느 한 회사에만 집중되지 않습니다. 오. 그거는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4대 금융은 그만큼 안정성이 네. 다른 또 중소 작은 규모의 은행보다도 더 있다는 의미겠죠. 요즘 시기에.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4대 금융의 지배 순이익을 보더라도 18% 이상. 지배 순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금융지주사가 있거든요. 네. 금융지주사의 순이익도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고 계시지만 이 그래프가 뭐냐? 금리와 이른바 은행에 대한 금융권에 대한 투자 매력도입니다. 비슷하게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금융권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더 올라간다. 이것은 그들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금리가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만큼 지금 연준에서도 살짝 그런 의견도 나왔어요. 네. 여러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또 미국 경제나 또 중국 경제 회복 속도가 하반기에 가면 좀 느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연준의 지금 테이퍼링 속도가 좀 완화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빅스텝도 좀 더 시간을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당장 오늘 우리 매일경제에서 방송된 내용도 뭡니까? 네. 연준 부의장이 선을 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금리도 이창용 하는 총재도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금리는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그런 만큼 은행주에 대한 매력은 네. 뭐 단기간 내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요즘에 어느 종목을 선택해야 이게 고민이잖아요. 고민이 많죠. 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저가 매수지만 저가에 매수를 했는데 안 올라가. 네.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 내년, 후내년까지도 은행들이 또 계속해서 이익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잖아요. 그런 만큼 이 은행주라는 것이 우리가 힘든 이 시기에 우리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삼을 만한 뭐 10%가 됐든 저는 10분위 투자 기준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이럴 때 우리 포트폴리오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좀 더 안정적인 은행주로 채워 넣는 것도 나쁜 투자 기준은 방법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주들은 순이익이 좀 증가하는 메커니즘이잖아요. 네. 이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만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증권가에서도 2분기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은행주들에 대해서 좀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금 실적이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은행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역대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오. 그러면 역대 최고치다. 네. 단기 순이익도 4대 금융지주 은행권에서 역대 최고치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예상되는 뭐 순이익만 하더라도
연간 이제 16억 정도, 16조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16조. 1분기도 지금 4대 금융을 다 합하면은 순이익이 4조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이익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또 은행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또 우리가 은행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존의 제도권 이 금융권인 4대 금융지주도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인터넷 은행도 있거든요. 그럼 인터넷 은행은 또 오히려 이럴 때 조금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우리가 왜 코로나 국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비대면 쪽에 집중이 됐지만 네. 그랬지만 이제 또 서서히 이제 리오프닝 되는 단계에서는 이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또 인터넷 뱅크에 대해서는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인터넷 은행에서도 점점 이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대출 이자 이익 기반만 하더라도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도 지금 1분기만 하더라도 3천억 원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자 이익만. 대체로 이제 대출 이자 이익이 되겠죠. 그 외에 뭐 K뱅크도 그렇고 이제 토스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아직까지는 이 마이너스 상태인데 그래도 얼마 전에 이 상당히 이 이자 이익의 이 수치 자체가 상당히 마이너스가 좀 더 낮은 상태였는데 네. 최근에 이 부분도 상당히 또 개선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제도권 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크까지도 인터넷 뱅킹까지도 인터넷 은행도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더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말 그대로 은행권 전반이 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올해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금리 상승이 멈추지 않는 한에는 국내도 금리 인상이 좀 이어지면서 은행주들의 실적도 좀 양호하게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은행주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지만 사실 물가의 금리까지 올라가면 서민들의 부담은 좀 가중되지 않습니까? 네. 은행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른바 눈치도 보죠. 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쵸. 왜? 이제는 이 새 정부 5년 동안에 이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또 네. 대규모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연끌 B2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청년 세대들도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집중적인 포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또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은행인데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바로 이렇게 네. 해소를 하기보다는 신용 기준으로 해서 오히려 이 기간을 갖다가 좀 더 연장해 주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네. 그래서 대출 기간도 연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최장 40년까지도 연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안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주택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개미 투자자의 입장이 됐든 네. 아니면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투자자의 입장이 됐든 은행권이 지금 보면은 자사주도 매입을 하고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상태면 결국은 주가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뭐 속도와 상관없이 조금씩 그래도 이 주가는 올라갈 네.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여러 4대 금융지주 중에서도 뭐 KB나 신한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로 보더라도 다른 경쟁사에 비하면은 오히려 또 더 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만 보더라도 아니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리면 두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주가 앞으로 급격히 주가 상승할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다가 투자하지 생각하실 때 10분위 투자 기법에 보면 적어도 한 10% 정도는 안정적인 쪽에 또 우리가 비중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할애를 해둘 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은행주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은행의 경우에도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고 뭐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러면 중저 신용 이 대출자에 대한 이 비중도 확대한다는 것이 지금 인터넷 은행의 지금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계속 늘어나면 우리가 예대 마진 이 차원에서 보더라도 대출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수익성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향후 은행권, 금융권은 근데 이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자, 은행, 자,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카드,
성권만 놓고 보면 올해 이제 정시가 좀 어렵잖아요. 네. 증권주에 대한 투자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은행주. 은행이 이 중에서는 제일 안정적이고 우리가 이제 보험도 괜찮았는데 네. 보험의 경우에도 조금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아. 그렇다면 카드와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조금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그래도 꾸준한 안정은 은행권으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은행주 투자 전략까지 또 조금 점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준금리 인상기에 힘을 받고 있는 은행주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슈 돋보기 시간은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